자, 오늘 마지막 시간이고요. 자료가 많으니까 요약집도 정리하고 강의 노트, 또 지문도 꽤 많거든요. 다 정리하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빡빡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약집 보겠습니다. 128페이지요. 128페이지 보시면 걸어서 한번 투자의 수익. 여기서는요, 수익률 종류가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 자, 그러면 걸어 2번 기대 수익률, 3번 요구 수익률, 4번 실현 수익률, 5번 기대와 요구와의 관계, 요까지 내용을 먼저 강의 노트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강의 노트. 자, 강의 노트 보시면 괄호 2번 수익률이 나옵니다. 수익률 세 가지 볼까요? 자, 먼저 기대 수익률. 다음에 요구 수익률. 다음에 실현 수익률입니다. 우리 시험은 실현 수익은 큰 의미가 없고요. 기대 수익과 요구 수익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기대 수익률은 얘가 나왔다면 언제나 계산 문제로만 나와요. 계산 문제 항상 A급입니다. 그러면 기대 수익률 하게 되면 강의 노트 보니까 자, 1번, 2번, 3번 항목 아래에 참고표 2개 보이죠? 그 중에 첫 번째가 기대 수익률, 괄호, 계산 문제, 확률 곱하기 수익률의 가중평균의 합이다. 따라서 기대 수익률 하게 되면 확률 곱하기 수익률, 이것의 가중평균의 합으로 구하더라. 역시 계산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참고로 아마 열흘 뒤가 될 거예요. 6월 11일 날이 토요일인데 그때 이제 저희 학원에 학교는 계산 특강이 있죠. 그죠? 계산 특강. 따로 이제 계산 특강입니다. 계산 특강. 자료는 놓치시면 안 돼요. 계산 문제를 유형별로 몽땅 끌어모았거든요. 기출문제 중심으로. 그래서 아직까지 완성은 못했어요. 이번 주까지 제가 완성을 해야 됩니다. 학원에 넘겨야 되는데 문제 편집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문항수가 대개 한 계산 문제가 아마 90문제쯤 됩니다. 90문제. 계산 문제가. 90문제쯤 되는데 그 중에 기대 수익률 계산 문제가 3문제더라. 3문제. 요것만 푸시면 더 풀 필요가 없어요. 유형별로 어떤 문제는 5문제, 어떤 문제는 2문제, 3문제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요. 또 이제 자료 보시면 종류들 표시합니다. 별표 3개가 붙었다. 완전 A급입니다. 다음 중요하다? 별표 2개. 다음 중요한 계산 문제 별표 1개. 별표 없는 거는요. 가끔 나오는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별표가 체크된 문제는 푼다 하면요. 여러분들 지난주 모의고사 받고 6월달 모의고사 보잖아요. 보시면 이 문제 틀을 안 벗어납니다. 이 유형을 거의 다 안 벗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계산 문제 90문제가 나왔다면 딴 거는 보시지 마시고 이것만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연습하게 되면 계산 문제 여기서 다 거의 90% 이상은 출제가 될 거니까 딴 자로 볼 필요 없이 이것만 계속 반복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대 수익하게 되면 따로 이제 세 문제가 반영이 됐을 거예요. 이 문제만 푸시면 다 해결될 겁니다. 일단은 따로 이제 계산 문제에서 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런 공식이 쓰입니다. 기대 수익은 쉬운 말로 예상되는 수익률이다. 예상 수익률입니다. 요거 수익은요 항상 위험이 반영된 수익입니다. 위험이 반영된 것이 최선의 요구 수익입니다. 간단한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현금 1억 갖고 있다.
자, 이력 갖고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앞에서요. 기대 수익과 요구 수익의 차이점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대 수익은 대상 물건 자체를 말이에요. 대상 물건. 대상 물건 자체를 말하고 요구 수익은 대상 물건이 아니고 비교하자. 비교 물건입니다. 비교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나는 상가를 사야지. 얘가 뭡니까? 대상 물건. 그럼 상가를 사게 되면 15%의 수익이 예상이 됩니다. 얘가 대상 물건이죠. 15% 기대 수익이죠. 얘가 바로 기대 수익률입니다. 기대 수익률입니다. 근데 항상 투자를 하게 되면요. 신중하게 이렇게 갖고 상가 대신에 아파트를 산다면, 오피스텔을 산다면, 주식에 투자한다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교죠, 비교. 이들은 항상 위험을 따져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요, 대표적으로 주식을 투자하자. 주식은 위험하잖아요. 위험을 감안했을 때 1년 동안에 최소한 10% 수익은 얻을 수 있겠다. 10%. 얘가 위험이 반영된 최선의 수익이고 얘가 바로 요구 수익률입니다. 비교 대상입니다. 답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비교되는 여러분들은 상가를 사요, 주식을 사요? 당연히 주식을 안 사고 상가를 투자한다. 결론, 항상 기대 수익과 요구 수익은요,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된다. 즉, 기대 수익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론에서 요구 수익률, 요구차만 낮으면 무조건 요거는요, 언제나 커야 된다고 해서 작아야 된다고 했어요. 언제나 작아야 됩니다. 요거는 항상 작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볼 때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이제 네모가 많이 나와요. 네모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씩 풀어서 볼까요? 자, 먼저 첫 번째 논점은요. 사전 수익률과 사후 수익률을 비교합니다. 사전 수익률은 장래 계획된 의도를 말해요. 반면에 사후 수익률은 이미 실현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계획된 것은 바로 시점이 미래를 가리키고 실현되었다 과거를 가리킵니다. 과거.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미래를 투자하는 미래. 장래 땅 보고. 항상 투자의 수익률은 사전 수익률을 의미하지 사후 개념은 절대 아니다. 얘는 아니다. 사전 수익률입니다. 지금부터 네모가 3개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사전, 사후를 비교합니다. 첫 번째, 기대 수익은 예상되는 수익이니까 당연히 뭐 사전 수익률. 사전 수익률입니다. 두 번째, 요구 수익률은요. 위험을 감안했을 때 얻고자 하는 최선의 수익률이니까 역시 사전 수익률입니다. 반면에 실현 수익은 이미 처분했잖아요. 실현되었잖아요. 실현되었기 때문에 얘는 사후 수익률이다. 그래서 투자 개념은 얘는 아니기 때문에 얘는 시험에 거의 하등의 관계가 없다. 무시하면 돼요. 결국 기대 수익과 요구 수익의 공통점은 둘 다 바로 사전 수익률은 공통점입니다. 공통점이에요. 다음 논점. 다음의 논점이 바로 내부 수익률과 외부 수익률입니다. 외부 수익률은 내부 수익률은 바로 대상 물건 자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률입니다. 대상 물건 자체.
외부 수요를 외부적으로 비교하자. 비교 물건입니다. 비교 물건. 그러면 첫 번째, 기대 수익률은 대상 물건 자체를 말하니까 얘가 바로 내부 수익률입니다. 요거 수익률을 항상 비교하죠. 비교하니까 바로 외부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수익률은 사전 수익률은 같지만은요, 여기서 같지가 않다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앞에서 예를 들었지만은 상가와 주식을 비교했잖아요. 결론은요, 주식을 포기하고 상가를 샀다고 했죠. 그러니까 주식을 포기하고 상가를 샀다고 했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하고요, 하나는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뭘 선택하지? 기대 수익이 높은 걸 선택하잖아요. 그러므로서 요구수익을 포기했잖아요. 요구수익은 포기이기 때문에 화살표 되어 있죠. 얘는 포기했잖아요. 포기한 대가를 바로 기회비용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것을 네모되어 있죠. 바로 투자의 기회비용입니다. 투자의 기회비용, 포기한 대가를 말해요. 자, 수익률 종류 세 가지가 있는데, 특히 기대수익과 요구수익, 흐름을 전부 다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책을 볼까요? 책을 보시면 128페이지 괄호 2번 기대 수익률은 사전 수익률인데 동그라미 1번과 2번이 있죠. 2번을 모두 밑줄 하세요. 기대 수익률 이꼴 확률 곱하기 수익률의 가중평균의 합으로 구하더라. 3번요. 요구수익률 내려가게 되면요. 요구수익률 박스 공식 있죠. 자, 이 공식을 따로 추가로 정리해요. 나왔으니까. 자, 박스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 보시면 공식이 따로 설명되어 있잖아요. 참고표 2개 있죠. 참고표 2개. 하나가 기대 수익률, 두 번째가 요구 수익률입니다.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강의 노트 보시면서 필요한 것 조금씩만 메모하시면 돼요. 첫 번째, 무위험률은 전혀 위험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를 다른 말로 얘는 순수한 시간의 대가를 말해요. 시간의 대가이다. 주로 은행의 정기적금 이율, 국채의 수익률 가장 안전하잖아요. 얘는 무엇과 관계된다? 두 번째, 무위험률은 주로 일반 경제 상황과 관계됩니다. 일반 경제 상황과 관계된다. 세 번째, 무위험률은 모든 투자자 또는 모든 부동산, 모든 투자마다 동일합니다. 동일하다. 여기까지가 무위험률이 되고요. 다음에 위험할증률은요. 제목 그대로 위험의 대가죠. 위험의 대가이다. 자, 이때 요 위험은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위험을 가리키니까 피할 수 없는 체계적 위험을 가리킵니다. 피할 수 없는 체계적 위험을 가리킵니다. 세 번째, 위험률은요, 사람마다 달라져요. 따라서 투자자마다 땡땡, 다르다, 다름. 예를 들면 요즘 장이 안 좋은 게 특히 코인장이 난리가 났어요. 루나, 테라든가 뉴스 많이 보셨죠? 99.99% 하루 만에 왕창 폭락하는 바람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어떤 코인이 있다, 코인이 있다. 이 코인에 대한 이 위험의 정도는요, 제가 보는 관점이나 여러분 보는 관점이나 전부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위험은요, 결국 사람마다 다르대 말입니다. 달라집니다. 다음에 예상 인플레가 포함된다. 여기까지 반영된 것이 바로 피셔 효과죠. 피셔 효과입니다. 이걸 모두 합한 것이 요구수율이다. 숫자 넣어볼까요? 무위험률이 4%다. 위험할정률 4%다. 예상 인플레가 3%다. 요구수익 몇 프로 됩니까? 11% 나왔잖아요. 근데 앞에 플러스 감이 오죠. 이 플러스는 위험 증가를 가리킬까요? 위험 감소를 가리킬까요? 예, 위험 증가. 플러스는 위험 더하기, 위험 증가입니다. 그래서 뭐냐? 플러스는 위험 증가입니다. 플러스는. 마이너스는 위험 감소입니다. 꼭 플러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혹시라도 마이너스까지도 우리는 상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볼까요? 이거 말고도 예컨대 건물의 감가상각률이다. 상각률. 건물이 노후화되면 건물이 상각되잖아요. 그럼 건물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 얘가 뭐지? 위험 증가잖아요. 예. 거꾸로 마이너스는 거꾸로 위험 감소. 대표적인 단어가 예상 성장률이다. 앞으로 예상 성장은 가치가 커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위험 감소를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까다로운 문제는요, 여기다가 숫자를 더 넣어버려. 4%, 3%다. 다음에 감가상각률이 2%고 예상 성장률이 1%다. 단어가 5개 나왔네. 그러면 얘는 뭐지? 위험 증가. 얘는요, 위험 감소.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아까 11% 나왔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13%. 1 빼니까 뭐지? 12%. 이러니까 12%가 된다. 그래서 항상 요구 수익은요, 이거를 떠나서 추가적으로 이런 단어가 주어지게 되면 위험 증가가 되고 위험 감소가 돼요. 여기까지 이제 좀 더 확대해서 생각을 하시고요. 이어서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요구하는 수익도 커지더라. 그래서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비례관계예요. 따라서 첫 번째,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요구하는 수익도 높아지더라. 그러면 강의 노트는 네모되어 있죠, 그죠? 네모. 예. 그러니까 이 네모가 뭘 말하지? 비례관계. 비례관계. 이어서 두 번째,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반대로 부동산 가치는 하락합니다.
위험과 가치는 네모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요즘은 더 잘 나오는 지문이고요. 그러면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고 위험과 가치는 반비례 관계인데요. 이 관계를 한 번 더 증명하기 위한 것이 얘는 이제 여러분들이 따로 메모하셔야 됩니다.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따로 투자가치 이꼴 분자분모. 투자가치를 구하는 것은 장래 기대 수익이 분자가 되고요. 나누기 요거 수익률입니다. 요거 수익률. 다시 말하면 장래 수익을 현재 투자가치, 현재 가치로 구하려면 항상 요거 수익률 이렇게 할인시켜주면요. 현재 가치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말로 할인율이다라고 불러요. 할인율이다. 현재 가치 구할 때 쓰는 할인율로 쓰인대요. 자, 이렇게 봤을 때 다시 요거 수익률은 방금 공부했잖아요.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 뭐 더하기 인플레이율 있었는데. 자, 이렇게 볼 때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요가는 수익도 커지더라.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 비례 관계. 그러면 분모값이 커지면요. 이 값은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죠. 따라서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거꾸로 가치는 반대로 작아지더라. 위험과 가치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를 알 수 있잖아요. 따라서 이 식에서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 위험과 가치는 반비례 관계를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요것을 공부했는 게 우리 요약집은요. 128페이지입니다. 128페이지. 박스를 설명드렸고요. 129페이지. 첫 줄. 요거 순위는 첫 줄. 투자에 대해서 위험이 주어졌을 때, 위험 동그라미. 주어졌을 때 두 번째 줄 밑줄 하세요.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자, 최소 수익률이니까 최대 수익률입니까? 최소인데 최대 속지 마세요. 최대 바꾸면 틀린 말입니다. 최소 수익률입니다. 괄호 5번요. 기대수익과 요수익 관계는 답이 나왔죠. 기대수익이 요거보다 크거나 같을 때 투자 결정.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 130페이지 괄호 3번 위험과 수익의 관계. 자, 괄호 1번 보게 되면요. 위험에 대한 태도가 나와요. 1번 위험 혐오형 또는 위험 회피형. 2번 위험 선호형, 위험 중립형 세 가지인데요. 우리 시험으로 1번은 묻습니다. 자, 그래서 제목을 밑줄 하세요. 위험 혐오형 괄호 회피형까지 밑줄. 예를 들면요. 자, 주식과 예금을 비교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식과 위험 중에서 어떤 게 더 위험하다? 주식이 위험하죠. 그러면 위험하기 때문에 자, 안전한 예금을 선택한다. 이가 바로 위험 회피형입니다. 반면에 주식을 선택하게 되면 2번 위험 선호형이 되고요. 자, 그럼 위험 혐오형은 뭐냐? 기억번 두 줄 모두 밑줄 하세요. 이는 위험을 전혀 감수하려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수익이면 둘 중에서 위험이 작은 쪽을 선택하는 것이 위험이 덜 위험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위험 혐오형입니다.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요. 그리고 4번요. 위험과 가치의 균형. 칠판 볼까요? 요거잖아요. 위험과 가치 균형은 제목에다가 반비례 관계. 반비례만 적어주면 돼요. 따라서 위험과 가치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위험이 높을수록 반대로 가치는 작아진대요. 그러면 동그라미 1번 투자가치, 시장가치 단어가 나와요. 그럼 투자가치는 공식 적어드렸죠. 투자가치. 얘는 계산 문제
드물지만 나온 적은 있었고요. 투자가치와 시장가치는 굳이 1번 내용을 집중하시지 마시고 또 2번 보게 되면 결과만 기억하자. 2번 첫 줄만 밑줄 하세요. 투자가치가 크고 시장가치가 작을 때 화살표 투자 채택 밑줄. 투자가치가 클 때 투자를 채택한다. 투자가치가 크다는 것은 아래 보니까 기대수익이 요구수익보다 크다는 말이고 같은 말이죠. 순영가는 0보다 크다는 말이고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크다는 말이고 내부 수익률은 요소보다 크다는 말입니다. 모두가 같은 의미가 돼요. 괄호 5번입니다. 괄호 5번은요. 위험의 특징이죠. 다음 페이지. 괄호 7번 평균 분산 모형. 자, 지금 앞 페이지와 7번 평균 분산 모형은 오늘 공부 연결이 안 돼요. 다음 주에 포트폴리오 공부할 적에 포트폴리오. 그때 예를 먼저 설명을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요. 오른쪽 페이지 13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3번 위험의 처리 관리 방법. 8번은요. 위험의 처리 방법도 있고 관리 방법이 있어요. 내용이 틀린 건 아닌데요.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4가지죠. 이 4가지가 처리 방법과 관리 방법이 섞여 있어. 그래서 가장 정확한 공부는요. 지금부터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봅니다. 자, 걸어 3번 보게 되면 위험의 처리 방법이 있죠. 걸어 4번 위험의 관리 방법.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해서 보면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처리 방법 3가지, 관리 방법 4가지. 이걸 본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저기가 한결 정확히 보일 거예요. 그래서 강의 노트 보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위험의 처리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첫 번째,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 제외 동그라미, 제외. 두 번째, 보수적 예측 방법, 보수적 동그라미, 보수적. 세 번째, 위험 조정 할인율의 사용, 제목에다가 앞에다가 별표하시고. 3가지가 있는데 결론은요. 3번째, 위험 조정 할인율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 우리 주변에. 자, 어떤 사람이 위험하다. 평생 제외시킵니다. 아예 제외시켜요. 주식 위험하죠. 평생 투자 안 해. 부동산 위험합니까? 안 잘합니까? 부동산 위험한 소가 있다 없다? 위험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평생 안 해. 그럼 보세요. 이 사람은 위험을 제외시키잖아. 여기에서 위험이 있다. 무조건 제외시키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항상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 위험을 제시하는 방법은 항상 무인율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요, 평생 은행하고만 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없잖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험을 제외시키는 것은 위험을 그대로 제시키면 수익을 낼 수가 없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보수적 예측법은 말 그대로 보수적으로 결정을 내리죠. 가능한 수익을 낮게 잡아요. 낮게 동그라미. 수익을 낮게 잡고 비용을 높게 잡아요. 얘가 바로 보수적입니다. 이렇게 해도요. 투자는 큰 돈 벌 수가 없어. 얘도 그다지 좋지가 않아요. 가장 좋은 것은요. 바로 3번째. 위험 조정 할인율입니다. 집 한번 볼까요? 따라오시죠. 반복합니다. 요구 수익률 이꼴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이죠. 이렇게 더하니까 요수익이 나왔잖아요. 이때 얘가 바로 위험 조정률입니다. 얘를 합한 것이 위험 조정률입니다. 그러니까 위험 할증률과 위험 조정률은 달라요. 위험 조정률은요. 요구 수익률을 가리킵니다. 또 앞에서 요구 수익률은 현재 가치로 현가화시킬 때 할인율을 쓰인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할인율을 집어넣으면 돼. 그러니까 위험 조정 할인율. 나왔죠? 세 번째. 위험 조정 할인율은 뭘 가리킨다? 요구순율입니다. 위험 조정 할인율. 그럼 집안 보세요. 위험 조정 할인율은 요순이니까 결국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요구하는 수익도 커진다. 얘가 가장 바람직하지. 투자는 이렇게 됩니다.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도 높아진대. 따라서 표를 봅니다. 위험 조정 할인율은 장래 기대되는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원시킬 때 위험한 투자일수록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높은 동그라미. 자수 나와요. 틀린 말은요. 낮은 할인율. 틀린 말입니다. 위험할수록 뭐지? 높은 요구수익률. 높은 할인율입니다. 높은 할인율이기 때문에 같은 말로 괄호 요수를 높이잖아요. 높이니까 상향조정 동그라미. 상향조정. 자, 시범 보시면요. 위험할수록 높은 할인율이지. 얘가 뭐지? 상향조정이잖아. 올렸잖아요. 따라서 속지 마세요. 하향조정은 틀린 말이야. 잘 나옵니다. 따라서 위험할수록 낮은 할인율 틀린 말입니다. 위험할수록 요소를 하향조정 틀린 말입니다. 자주 나와요. 그래서 두 번째 항목 위험조정 할인율은 요순율이고 이꼴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할수록 얘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위험을 처리하는 거예요. 위험할수록 높은 할인율 상향조정입니다. 괄호 4번 위험의 관리 방법. 위험의 관리 방법은 거기 네 가지가 있죠. 위험 전가, 두 번째 위험 보유, 세 번째 위험 회피, 네 번째 위험 통제. 다 한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자, 출제가 되거나 중요한 것들은요, 다 할 필요가 없어. 첫 번째, 위험 전가 동그라미. 왜? 출제가 몇 번 되었으니까. 네 번째, 위험 통제 밑줄.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만 아시면 공부 잘하는 거야. 첫 번째, 위험 전가는 뭡니까? 자, 이 말 아시죠? 전가시킨다는 것은 남에게 떠넘기잖아. 전가시킨다. 그렇잖아요. 예를 말해요. 위험을 남한테 떠넘긴데 그러면 첫 번째 줄. 자, 보험회사에 전가시킨다. 보험 동그라미. 여러분들 왜 보험 가입합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화재보험 가입했대. 근데 불이 났어요. 누가 책임집니까? 보험회사를 전가시켰잖아요. 보험 가입해가지고. 얘가 위험 전가입니다. 두 번째, 물가 상승에 따라서 임대를 조정하는 임대차 계약을 통한 임차인에게 위험을 전가. 임대차 계약 동그라미. 무슨 계약? 임대차 계약. 자, 보세요. 이거요. 임대인하고요. 임차인이 있는데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계약을 체결하는데 요즘은 금리가 막 올라가요. 물가가 막 올라갑니다. 이때 인플레이션. 물가가 막 올라가면 임대는요. 임대를 올려받을까 내려받을까? 임대를 올려받을 거잖아요. 올려받게 되면 이 위험을 임차인한테 떠넘긴 거잖아. 그러니까 자, 임대를 올리는 임대차 계약은요. 결국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가시켰다. 위험 전가입니다. 다음 단어 밑줄 하세요. 굵게 되어 있죠. 지금 굵은 것이 다 키워드라. 한눈에 속 들어오잖아. 그래서 요 표도요. 핵심 단어가 굵게 되어 있잖아요. 한눈에 속 들어오잖아요. 얘가 사실은 10월 달에 특강 자료를 일부 뽑아온 거거든요. 한눈에 딱 보니까 핵심 단어 다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이제 변동금리 밑줄, 이자율 수합 밑줄 다 출제되었거든요. 얘가 왜 위험 전까지? 은행은 자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있어요. 은행은 인플레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를 선호한다고 했잖아요. 이러면 이제 차입자가 이것만큼 이자를 더 내잖아. 그리고 변동금리만큼 차입자에게 위험을 전가시킨 겁니다. 다음에 이자율 수합. 수합은 뭐죠? 수합. 예, 교환입니다. 교환. 예. 교환. 예. 수합 교환인데요. 이거 뭐지?
고정금리를 변동금리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교환할 수 있잖아. 교환한다. 스왑. 교환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위험을 전가시키기 위해서 바꾼대, 교환한대. 자, 그래서 앞으로 지문에서 보험이 나왔어요. 임대차 계약이 나왔어요. 어디 속한다? 위험전가. 공부가 된 거예요. 다음에 자,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 읽어봐 보시고, 네 번째, 위험통제. 통제는요, 첫 번째 항목, 손실을 축소하더라. 축소동, 위험, 손실을 축소한대. 축소하는 게 위험통제인데요. 예를 들면 두 번째, 민감도 분석 밑줄, 포트폴리오 밑줄. 얘는 바로 위험을 줄이는 겁니다. 얘가 바로 위험통제라고 불러요. 자, 민감도 분석은 내려갔어. 괄호 5번. 제목 밑줄 하세요. 민감도 분석, 괄호, 감흥도 분석 밑줄. 얘도 지문 잘 나와요. 따라서 1번, 위험관리기법인데 위험을 투입하니까 산출 결과 순형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2번, 민감도가 큰 투자일수록 순형가 변동이 심하게 되고 더욱더 위험한 투자로 평가됩니다. 자, 큰 동그라미. 작은 X 적어주고 민감도가 클수록 위험한 투자가 되는 거예요. 작은 하면 틀린 말입니다. 자, 시간상 설명을 일단 따로 생략하고 여기까지 보았으니까 문제 풀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지문 맞아 볼게요. 문제 봅니다. 자, 4번 문제인데 지문 4번까지는 풀었죠. 5번부터 봅니다. 5번부터. 5번요. 5천만 원에 구입한 토지가 1년 후에 6천 원에 팔았다. 돈 벌었네요. 5천 원에 사서 6천 원에 팔았으니까. 이때 기대수익은 20% 맞습니까? 자, 포인트는요. 팔려고 합니까? 팔았습니까? 제방 보세요. 팔았으니까 실현수익이지. 예, 따라서 자, 기대수익이 틀렸고 실현수익률이 20%입니다. 왜? 팔았으니까. X. 6번, 요구 수익률은 투자에 대한 위험이 주어졌을 때 투자가 대상 부동산에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서 충족돼야 할 최대 수익률이다. 최소 수익률이다. 최소. X. 7번, 무위험률이 6%, 위험할증률 4%, 예상 인플레 3%, 예상 성장률이 2%라면 이것은 얼마가 되느냐? 불러줘요. 암산됩니까? 그러면 이제 예상 성장은 위험 감소니까 빼야 되겠죠. 빼니까 11% 나옵니까? 맞죠? 옵니다. 쓰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벌써 다 아시네요. 시간 벌어서 좋습니다. 8번, 요구 수익률이 기대보다 낮으면 투자하려고 한다. OX. 요거는 언제나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아야 되잖아. 요구 수익이 기대보다 작으면 투자한다. 맞지? 맞습니다. O. 9번. 요구 수익률은 위험이 증가됨에 따라서 아울러 커진다. 맞죠? 얘가 바로 위험과 수익의 상쇄 관계라고 부르고 따라서 위험과 수익은 비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맞죠? O입니다. 10번. 요거 잘 나오는 질문입니다. 위험 관리 방법으로 요소를 상향 조정한다. OX. 10번 보세요. 위험이 높을수록 요소식은 상향 조정한다. 예, 맞잖아요. 예, 하향은 틀린 말입니다. 상향 조정 맞습니다. 열을 하향으로 바꾸면 틀린 말이야. 상향 조정 맞습니다. 그리고 위험 관리 방법으로 민감도 분석이나 평균 분석법 등을 실시한다. 맞는 말입니다. O입니다. 기출 문장이고요. 11번. 투자 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의 투입 요소가 변함에 따라서 그 결과치가 어떤 영향을 받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민감도 분석이다. 맞죠? O입니다. 12번. 투자의 위험의 일부를 보험회사에 전가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한다. 보험 가입은 위험 전가 맞습니까? O입니다. 13번. 물가 상승률만큼 임대료가 인상되도록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은 위험 전가 맞습니까? 예, O입니다. 14번. 위험도가 높은 자산 중에 자산을 투자해서 제외시키는 것은 위험 전가
방법의 하나이다. 위험 증가는 아니죠. 위험을 제시하는 위험을 피하는 거기 때문에 위험 회피. 위험 회피. 예. 따라서 위험 증가가 아니고 위험 회피 방법입니다. 회피. X. 15번. 위험 처리 방법 중에서 위험 조정 할인율은 다른 말로 요승률이지. 이것은 위험한 표시록 낮은 할인율, 높은 할인율. 예, 높은 할인율. 높은 할인입니다. X. 16번. 기대 수익이 동일하다면 둘 중에서 위험이 낮은 안을 선택하시 좋다. 맞는 말이죠? 옵니다. 예. 자, 오늘 수업은 요 투자의 위험과 수익까지 보았고요. 자, 다음 주에 이제 포트폴리오부터 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습니다.